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11번째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채무자가 정말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할 때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의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채권을 반환받는 것이 이제 목적이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인데, 만약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개인의 어떤 타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헌법상의 권리 중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체적인 헌법상의 기본권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헌법 10조 우리 읽었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다라는 내용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인격권 규정이 이제 도출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헌법상의 권리들 속에서 이제 도출되는 권리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데,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법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채무자로서도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타인에게 굳이 이렇게 알려주고 싶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질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인이 내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은 뭐 헌법상의 권리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우리가 재산 조회를 해볼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타인에게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고 강제 집행을 해서 내 재산을, 내 권리를 이제 반환받고 싶은데 어떤 그 채무자의 헌법상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것은 또 형평에 반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헌법 공부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면서 과연 어떠한 뭐 법률이나 어떠한 행위가 헌법의 어떤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와 관련되는 판단하는 기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게 될 텐데요. 이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떤 타인이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회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되겠죠. 근데 이런 제한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이런 제한이 침해까지 이르러서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인가, 이런 판단의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추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지금 이제 법률에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어떤 판결을 받아서 집행 권한을 통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한 뒤에, 만약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도 타인의 재산을 제대로 확인되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는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를 두고 있고, 정당한 제한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 집행의 절차 내에서 행하는 타인의 재산 조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판결 등과 같은 집행 권한을 얻어서 강제 집행 절차의 일환으로서 재산 조회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민사집행법을 한번 보면 제74조에 재산조회라고 해서 재산 명시 절차에 관한 법원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지만, 알아볼 수 없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의 절차 내에서 재산조회가 가능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기 전에 재산명시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이제 추후에 공부를 하겠지만 당신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려줘 봐라 라고 이제 법원이 이렇게 그 재산을 한번 공개하도록 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게 재산명시 신청이죠. 근데 그런 재산명시 신청을 허위로 기재를 할 수도 있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면 판결을 받았던 집행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또 심하게 훼손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명시 신청 절차 내에서 어떤 타인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어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이후의 절차로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법률에 1호, 2호, 3호에 나와 있는 것이 제2호를 보면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그리고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나 동조 제9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허위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서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말하는데, 어쨌든 그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가 재산 명시 신청을 했음에도 타인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산조회 신청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재산조회 신청서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적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이런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것인지와 관련된 조회 대상 기간과 조회 대상 재산과 관련된 내용을 적도록 하고, 재산 명시 사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그런 신청을 먼저 선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집행번호는 뭐 판결문, 그래서 불이행 채권액은 내가 받을 채권은 얼마다, 그리고 신청 취지는 이 기간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라는 신청 취지, 우리가 소장에서 청구 취지라고 해서 이러한 어떤 서류를 내는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결론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 처음에 청구 취지였잖아요. 그것처럼 이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청 사유를 보면 그 재산명시 기일을 이제 잡히게 되는데,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그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서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라는 그런 명시기일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볼 수가 없잖아요. 재산 목록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 재산 목록을 제출을 거부한다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산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선서를 거부한다거나 거짓 재산 목록을 제출하거나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거나 이런 어떤 사유들이 있다면 재산조회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청 사유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신청서 내에 어디 기간에 어떤 재산조회를 할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신청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 란을 보면 첫 번째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토지나 건물이, 그 채무자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있는지를 이제 법원 행정처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기간별 조회 비용도 이제 2만 원, 4만 원 이렇게 금액도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이라든지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뭐 국토교통부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곳에 신청할 수 있고, 금융자산, 은행법에 따른 각종 은행들이 있잖아요. 이 은행도 모두 다 할 필요 없고, 만약 채무자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은행에만 신청하는 것이 신청 비용을 좀 줄이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너무 방대하게 신청을 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은행들을 선택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산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약 환급금이 50만 원 이상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에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방법과 관련된 이런 어떤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기간, 그리고 어디에 신청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신청 비용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이 재산조회 신청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만약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집행권을 이제 갖게 되었다면, 어떤 재판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목적을 타인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배웠듯이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요. 법과 관련된 자료는 siwo.com 제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고, 이 함께법 강의 자료는 siabooks.com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 사기죄로 처벌해달라, 이런 내용의 상담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과연 돈을 빌렸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어떤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